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와! 오늘은 여름철에 자주 하는 흔한 패션 실수들 관련한 영상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도 공감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셔서 제가 2탄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것 외에도 길을 다니면서 아니면 지인에게 보이는 패션 실수들을 모으니까 꽤 되더라고요. 계절에 상관없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실수들이지만 특히나 여름이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 패션 실수들을 콕콕 찝어드릴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댓글에 뭐 이런 거 실수라고 하냐, 다른 사람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입어라 라고 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패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패션 전문가잖아요. 일상으로 접근하면 실수가 아닐 수 있지만 또 패션 쪽으로 접근하면 완성도가 조금 떨어져 보이는 것들, 요건 조금만 신경 쓰면 진짜 달라 보일 텐데 하고 안타까운 것들을 찝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사람 시선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고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름철 흔한 패션 실수 7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띠디. 첫 번째, 겉옷과 따로 노는 속옷 색상. 상의나 하의 위로 속옷 컬러가 비쳐 보이면 괜히 주변 사람들이 더 민망해하는 상황이 있죠. 아무래도 여름에는 옷이 얇아지니까 속옷이 비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본인이 의도해서 스타일링으로 속옷 컬러가 비쳐지는 연출을 하는 게 아니라면 조금은 신경을 써주는 게 훨씬 깔끔해 보여요. 특히나 저는 자주 보는 게 흰색 상의에 컬러 있거나 그런 속옷, 흰 바지에 어두운 컬러의 속옷을 입는 경우를 진짜 많이 보는데요. 밝은 컬러의 상의를 입을 때는 스킨톤의 속옷을 매치해 주시는 게 최대한 비침이 없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스킨톤이라고 해서 다 같은 톤이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베이지 컬러의 얇은 블라우스를 입고 나간 적이 있는데 친구가 너 안에 검은색 속옷을 입은 거야? 되게 과감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스킨색 속옷을 입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입은 속옷이 제 피부톤보다 어두워서 블랙 컬러 같이 보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비침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내 피부톤과 비슷한 컬러의 속옷을 구매하시라는 것까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얇은 치마나 원피스를 입으면 실루엣이 비침이 있거나 바람이 불 때 본의 아니게 Y라인이 강조될 때도 있잖아요. 실루엣 비침이나 Y라인이 강조되는 게 싫은 분들은 바지와 치마가 합쳐진 형태로 나와서 그런 제품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건 제가 예전에 속옷 추천할 때 이거 설명해드린 적이 있죠?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시원하고 얇은 소재로도 속바지, 속치마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강추하는 건 스킨 컬러 드로즈예요. 컬러도 안 비치고 착용감도 편하고 따로 속바지를 입을 필요도 없어서 더운 여름에 진짜 추천드려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드로즈도 추천드렸는데 그 속옷이 궁금하시다면 여름 속옷 추천 영상도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누래진 흰옷. 요즘은 워낙 세탁을 잘 하시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누런 흰옷, 원래부터 베이지였는지 흰색이었는지 모를 그런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경우를 거의 못 보긴 했어요. 그런데 누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깨끗한 흰색이 아니라 약간 탁한 좀 꼬질꼬질해 보이는 흰색으로 보이는 경우는 많이 봤거든요. 흰 옷은 원래 땀이나 햇빛에 쉽게 변색이 되기 때문에 흰색을 유지하는 게 좀 힘들긴 해요. 웬만하면 한 번 입을 때마다 세탁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 관리가 귀찮아서 여름에 흰옷 잘 안 입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관리라고 해서 거창할 거 없이 세탁할 때 과탄산소다를 이용하시면 표백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옷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매번 과탄산소다로 빨래를 하는 것보다는 빨래를 했는데 그래도 누렇게 보일 때 이용하거나 아니면 좀 더 순한 베이킹소다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목이 늘어난 흰 티셔츠를 입는 분들은 여전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예전에 목 늘어난 것 간단하게 수선하는 꿀팁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조금만 서칭하면 수선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신한테 편한 방법으로 수선해서 조금 더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 세일이라서 구매하는 옷들. 여름 시즌 세일을 많이 하는 시기여서 우리 평소에들도 최근에 쇼핑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 세일도 주의하셔야 돼요. 평소에 내가 사려고 했던 옷이 세일을 해서 구매하는 건 정말 너무 괜찮죠. 그런데 내가 원래 사려고 했던 옷도 아니고 평소 옷 스타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단지 세일을 해서 구매하는 건 진짜 완전 실수예요. 그리고 세일할 때는 베이직한 디자인보다는 거의 튀고 남들이 구매하지 않았던
그런 옷들만 남아있거든요. 그런 건 이상하게 세일폭도 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잘 사지도 않고 유행이 지나면 재고로 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일을 득템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역이용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일이니까 사야지, 명품이니까, 좋은 브랜드니까 사둬야지 하는 마인드는 그냥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한번 입겠지 하는 옷들은 경험상 절대 안 입습니다. 내 옷장에는 더 예쁘고 자주 입을 수 있는 옷을 채울 수도 있는데 공간 활용도 못하고 옷장은 막 더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 옷은 정가에서도 구매했겠다 하는 옷들을 꼭 구매했으면 좋겠어요. 세일이니까 뭐라도 하나 건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런 거 평소에 잘 입는데 세일하네 하는 마인드 잊지 말기. 네 번째, 내 사이즈와 맞지 않는 옷 입기. 내 사이즈와 맞지 않는 옷, 특히 제가 예전에 했던 건데요, 스몰 사이즈에 집착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전에 올렸던 패션 실수 영상에서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꼭 자신의 사이즈를 알아두라고 했는데 비슷한 얘기예요. 요즘 워낙 편한 옷들만 찾으셔서 이런 경우가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떤 사이즈를 입는지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불편한 옷을 입으면 그만큼 애티튜드도 달라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옷이 막 내 몸을 가두는 작은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밥 먹고 배불러서 단추 풀는 그 바지, 그리고 막 암홀 찡기는 블라우스 입지 마세요. 이제 진짜 막 작은데 막 스몰 사이즈 우기느라고 불편한데 입는 그런 시대는 갔고요. 편한 옷을 입었을 때 나오는 그 편안한 태도야말로 쿨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는 사람도 편하고요. 특히 우리가 바지 먹었다 그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그만큼 저는 작은 옷은 스타일 지수를 확 떨어뜨리는 핏이라고 생각해요. 수선이 조금 필요하더라도 적당히 잘 맞는 사이즈를 구매하셔서 편하고 예쁘게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브랜드나 쇼핑몰에서 괜히 사이즈 표를 제시하는 게 아니죠. 공장마다 브랜드마다 조금씩 사이즈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사이즈표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특히 바지는 허리와 미드 길이, 엉덩이 단면, 총 기장 정도는 최소 확인하고 구매하면 실패할 일은 없을 거예요. 자신이 그냥 평상시 몸에 잘 맞는, 잘 입는 바지나 입었을 때 핏이 예뻤던 바지 치수 정도는 재놓고 구매할 때마다 참고하면 좋겠죠? 다섯 번째, 오래된 선글라스. 내 얼굴형과 맞지 않는 선글라스. 요즘은 어느 계절이나 선글라스 많이 쓰지만 그래도 선글라스는 여름 대표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정말 가끔 뭔가 과해 보이는데? 뭔가 좀 어색한데? 하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형이랑 잘 맞는 선글라스를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동그란 얼굴형에는 사각형이나 캐치아이 같은 각이 있는 프레임을, 그리고 각이 있는 얼굴형에 좀 동그란 부드러운 프레임을 추천드려요. 또 해외 브랜드 제품은 아시안핏으로 출시되는 라인도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세요. 아시아인들의 두상에 맞게 나와서 착용감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선글라스도 수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2, 3년 정도면 렌즈 코팅이 벗겨져서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해요. 패션템이기도 하지만 눈을 보호하려고 쓰는 아이템이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코팅이 벗겨진 선글라스는 눈에 더 안 좋다고 하니까 2, 3년에 한 번씩은 가까운 안경점에서 자외선 차단 지수를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지저분한 손발톱. 날씨가 더워진 만큼 자연스럽게 노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손발톱에 시선이 가더라고요. 여름에는 다른 계절보다 손톱, 발톱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훨씬 지저분해 보이기 쉬워요. 그렇다고 막 네일이랑 패드를 막 매일매일 가서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만 정리가 되어 있어도 말끔해 보이거든요. 특히 여름 필수템 샌들, 앞코가 막혀있는 샌들을 신는 게 아니라면 발이 잘 보일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비싸고 예쁜 샌들을 신는다고 해도 저는 그런 정리가 안 된 발을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한 번씩 정리가 잘 된 손발톱을 보면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마저도 한 번씩 딱 이렇게 손발톱이나 케어를 하고 나면 막 되게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 사람이 이런 사소한 게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사람 자체가 좀 달라 보이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단정하게 자른 손발톱, 각질이나 굳은 살 관리 같은 걸 잘 해주면 더욱 깔끔해 보이고 신발도 돋보이고 그 사람 분위기도 좋아지니까
자그마한 거에도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7번째, 관리하지 않는 신발. 오늘은 아무래도 여름 특집이다 보니까 관리와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마지막은 신발에 관련된 건데요. 보통 다른 계절에는 여러 신발을 막 돌려 신는데 여름에는 거의 한두 켤레 정도만 주구장창 신게 되죠. 특히나 여름에는 비도 오고 습하기 때문에 비싼 신발보다는 한 철 정도 막 신고 버릴 신발, 아니면 튼튼하고 오염에도 강한 신발들을 많이 구매하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패션의 마무리는 신발이라고들 하는데 그 마무리가 정리가 안 된 상태면 안 되겠죠? 요즘 신발 클리너 제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간단하게 관리하는 것도 좋고요. 특히 아웃솔은 지우개로도 어느 정도 지워지니까 세탁소에 맡길 시간이 없다 하시면 급할 때 쓰기 좋은 팁이에요. 근데 여름에는 양말 없이 신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신발에 냄새도 나고 세균이나 먼지들 때문에 심하면 발에 무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 관리 잘 해주시고 맨발로 신는 것보다는 페이크 삭스를 신거나 블로퍼나 미래 신는 더신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구매해서 신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여기까지가 여름철 흔하게 하는 패션 실수 7가지였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왠지 막 뜨끔했다고 하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이니까요. 영상에서 알려드린 패션 실수들 참고하셔서 한번 되돌아보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하나씩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큰 것들이니까 하나하나씩 변화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띠디!